이다정입니다. 저는 오늘 기아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더 K9의 신차 출시 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고요. 제 뒤에는 6년 만에 부분 변경 모델로 돌아온 더 K9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모두 바뀌었는데요. 다른 브랜드의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지고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되게 많았다면 이번 더 K9은 볼륨감 있고 둥근둥근 곡선을 많이 사용한 디자인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릴도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 모양의 이런 그릴이 이렇게 겹쳐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쿼드릭 패턴 그릴이라고 하네요.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리고 이런 헤드라이트도 보시면 이렇게 두 줄로, 이것도 약간 각이 졌다기보다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좀 더 뭔가 안정적이고 중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보닛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전체가 다 열리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이 부분도 좀 독특하네요. 옆모습을 보시면 훨씬 더 커지고 좀 더 웅장해진 거를 아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늘어난 힐 베이스 때문입니다. 더 K9의 힐 베이스는 3105mm인데 기존보다 60mm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네시스 EQ900과 비교해보면은 EQ900은 3160mm인데 그거보다는 살짝 작은 정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설명할 때 보통 이런 대형 세단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븐보단 슈퍼 드리븐 세단이라고 해가지고 뒷좌석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 차는 좀 더 운전, 주행 경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됐다고 하네요. 아직 시승은 해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를 보시면 이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로로 긴 형태로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계도 스위스의 명품 시계 브랜드와 협업해서 만든 시계라고 하고요. 컬러 기관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이런 안정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색깔을 조합해서 7가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지금 운전석을 제 포지션에 맞게 맞춰놨고요. 제가 뒤에서 뒷좌석이 얼마나 되는지 재어보겠습니다. 지금 앞을 제 크기에 맞추고 앞좌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어보면 이게 A4 용지 크기거든요. 이걸 대면 A4 용지보다 조금 더 남는 정도네요. 네. 되게 넓네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바로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과 이런 뒤에 가림막도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앞에 저 디스플레이의 미디어 같은 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이 천장은 거울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명과 거울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천장의 재질도 되게 고급스러워요. 약간 푹신푹신하고요. 여기에 뭘 걸 수 있는 걸개도 이렇게 있네요. 뒷좌석을 한번 뉘어보겠습니다. 이게 답니다.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네, 여기 이렇게 드러내면은 리페어 킷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는 휠하우스가 꽤 높이 올라와 있는 편이어가지고 용량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저 가운데 뒷좌석에서 열 수 있는 저 공간도 되게 좁네요.
대신에 이런 마감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트렁크 천장을 보시면 스피커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대를 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뒷부분 디자인을 보시면 앞부분의 헤드램프 디자인과 비슷한 형태로 테일램프 그래픽이 나와 있고요. 또 저 엠블럼 옆에는 트림별로 이렇게 다른 그 트림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준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퀀텀 트림인 거죠. 그리고 엠블럼도 보시면 이전의 기아 자동차 엠블럼과는 아주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가운데 이런 바탕면이 약간 와인색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놨네요. 약간 불룩하게 해놓고. 네, 지금까지 더 K9을 잠시 살펴봤고요. 이렇게 겉으로만 보기에는 되게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시승 행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9은 여러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같이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시계입니다. 국내에 이제 고급차를 만든다고 시계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일이 있었는데 그랜저 같은 경우도 시계를 어디다 붙였느냐 가지고 말이 많았었죠. 이 기아 자동차의 K9은 모리스 라크록스라는 브랜드하고 협업을 했다고 해요. 협업을 해서 자동차 안에 이렇게 시계를 넣은 거는 물론이고요. 이 모리스 라크록스에서 시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K9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시계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 종류의 시계들인데요. 기아 자동차 비트 360에서 구입을 할 수도 있고요. 가격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무브먼트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굉장히 비싸 보이는 시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K9은 5천만 원대부터 9천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차인데요. 거의 엔트리와 최종 가격이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옆모습을 보면은 전체 길이는 에쿠스 EQ900 보다는 조금 짧지만 그래도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3105mm의 대형 세단이고요. 뒷좌석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앞좌석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좌석 운전사를 위해서도 배려를 많이 했더라고요. 야간에 보이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까지 이쪽에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컬러북 같은 거를 내놨네요. 블루 플라잇, 피스풀 포레스트, 드림 퍼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컬러들인데요. 이렇게 컬러북을 통해서 컬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가지 컬러를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K9의 곳곳에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런 컬러들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K9 같은 경우 혹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정확히 목표를 고급차들, 그러니까 독일산 고급차, 벤츠, BMW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협업들을 통해서 역사와 전통을 같이 가져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기아 자동차의 역사 전통을 내세우기가 사실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 다른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입니다.
자, K9의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 12.3인치 계기판을 보면은 지금 후드가 열렸다는 표시도 나오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는 바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판들은 없어진 느낌이고요. 지금 연비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테마 모드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네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간 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스티어링 휠 좌우에 있는 버튼들로 그걸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왼쪽에는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주로 오디오나 그런 조작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버튼 다이얼의 조작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딸깍딸깍 걸리는 느낌도 있고, 1세대 K9에서 살짝 좀 어색했던 그런 버튼들의 느낌이 많이 다 사라졌습니다. 굉장히 마감이 좋은 느낌이고요. 중앙에 보면은 바로 그 시계가 여기 중앙에 딱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대형 내비게이션 화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유보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은 K9의 각종 첨단 기능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심지어 이 내비게이션하고 연결돼서 어떤 기능까지 되냐면은 터널에 들어갔을 때에는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내기순환 모드로 전환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버튼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기아 자동차 스팅어 같은 데서 봤던 그런 버튼의 마감 재질이고, 사실상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서 딸깍딸깍 움직여 보면은 거의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마감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 돼 있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시계 브랜드에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명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시계는 보통 여기에 눌러서 조작하는 방식도 있는데 아마도 연동을 하게 돼 있나 봅니다. 이 시간을 맞추는 버튼들이 여기 있진 않네요. 그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된 수납 공간이 있고요. USB가 있고 무선 충전이 된다는 표시가 있어요. 바로 이 공간에서 무선 충전이 되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팅어 때 봤던 그 키하고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여기를 서랍을 닫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은 여기에 기어 노브가 있죠. 기어 노브는 손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 한때 1세대 모델에서는 이게 뭐 독일산 차를 따라했다, 닮았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이제는 독자적인 형태의 기어 노브를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이런 기능들이 여기 기본적으로 있고요. 홈, 백, 메뉴, 그리고 다이얼로만 구성된 아주 깔끔한 구성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튼들을 많이 늘어났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해도 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있고요. 여기에는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유리창 가림막을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콘솔 박스에는 그다지 넓진 않고 이렇게 USB와 시거잭이 들어있고 넓지 않은 공간인데 마감도 깔끔하게 잘 돼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독특한 거를 보면은 이 대시보드, 여기에 대시보드 디자인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뻗어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끝에를 얇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대시보드 송풍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이얼이 요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한때 요런 스피커의 껍데기 디자인, 벤츠에서 보고서 굉장히 이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의 이 디자인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있네요. 자, 인테리어는 디자인의 가죽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7가지네요. 리얼
천연 가죽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실내 마감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가죽들의 샘플이 있고요. 이 밑에는 천연 나무 리얼 우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나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드 그레인 역시 두 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브랜드 콜렉션이라고 기아 자동차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이 펜이나 혹은 소화기까지도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갖고 있고, 목베개, 허리받침 목베개 이런 것들도 디자인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전반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고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쓴 느낌이고요. 이제 세대가 1세대 지나서 6년 만에 2세대가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성장한 느낌도 정확히 받을 수 있고요. 이 K9도 좀 안정되고 이제는 어떤 대형 세단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찾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